저는 앞 강의에서 천신만고 끝에 감격스러운 영감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라향가 원앙생가 속 6글자였습니다. 향언운 보언야, 향언운 보언야, 향언으로는 보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저에게 이집트 그림 문자를 풀어내게 한 로제타 스톤과 같았습니다. 진실로 천우신조였습니다. 저는 향가의 한자를 뜻으로 풀다가 향가 속에서 특수 문자 집단인 보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향언운 보언야. 이 구절에 나오는 보언이라는 두 글자는 저를 괴롭혔던 나쁜 놈이었으나 결과는 엄청난 놈이었습니다. 지륵동굴 속에서 나 혼자서 몇 년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자루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낡은 자루들이었습니다. 그 자루 속에는 정체불명의 글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특수한 문자 집단 보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보언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보언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몰입하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저를 불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온통 몰입하였습니다. 자잘한 교통사고까지 여러 번 겪을 정도였습니다. 큰 소리로 목숨 잃지 않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만 해도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김용의 TV는 민족의 노래인 향가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외로운 연구가의 싸움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언을 정확히 알게 된 것은 사촌 형님과의 농장 문답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형님하고 시골 농장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촌 형님은 불교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님, 무량수불이라는 부처가 뭡니까? 원앙생가 속에는 무량수불 전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량수불 전, 이 5글자는 무량수불 앞, 이렇게 간단히 해독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량수불 전, 이 5글자 뒤에 마치 노루꼬리처럼 붙어있는 내라는 글자입니다. 내라는 글자가 문제입니다. 분명히 무량수불과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형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량수불은 서방정토에 있는 부처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반야용선이라는 배를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 무량수불에게 간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 무량수불에게 간다. 이 사진은 통도사에 그려져 있는 반야용선입니다. 사진작가 노재향님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혼들이 반야용선을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간다. 고해의 바다는 전통 문화에서의 저승바다일 것입니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는 그림 속의 빨간 원을 보시죠. 서울 안양암 반야용선도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반야용선이라는 배를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간다? 저는 형님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내라는 글자가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노젓는 소리 애라는 그런 뜻을 제가 보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라는 글자는 16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맨 마지막 16번째 빨간 글자에 노젓는 소리에, 노젓는 소리에,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무량수불 앞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간다. 그렇다면
보통 당연히 뱃사공이 있을 것입니다. 반야용선 뱃사공들의 노젓는 소리가 무량수불 전, 이 5글자에 붙어있는 노젓는 소리에라는 글자의 뜻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량수불과 내라는 글자는 무엇인가 서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추적하던 중에 저는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라는 글자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내세관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일에 이게 가능하다면 향가는 단순히 우리나라 고대 노래를 뛰어넘어서 초기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의 의식세계를 들여다보는 단서가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향가 해독 문제는 우리 민족, 한민족만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고 범인류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범인류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뱃사공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챙겨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스에 뱃사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저승에 큰 강이 있는데 스틱스 강이라고 한답니다. 죽은 영혼들은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하고 그 강에는 영혼들을 건네주는 뱃사공이 있다고 합니다. 카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뱃사공이었습니다. 카론은 저승의 뱃사공이었던 것입니다. 또 앞 강의에서 제가 신석기에서도 핀석기 빗살무늬 토기에도 저승바다 무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김영애 충격의 퍼포먼스, 이것을 검색해 보시면 빗살문 토기와 관련된 저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을 권유드립니다. 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이것은 태양의 배 사진입니다. 이집트판 저승바다 문화일 것입니다. 고대 피라미드를 만드는 사람들도 영원히 저승을 다닐 때 배를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의 고대 문화에도 저승바다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너무너무 많죠. 이 사진은 경주에서 발굴된 배 모양 토기입니다. 뱃사공이 배를 저어서 저승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대 신라의 토속 문화에 저승의 뱃사공과 저승바다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주에서 얼마 전 발굴된 토기에는 고대 신라 어느 공주의 장례 행렬도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두 번째 그림,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빨간색 원 안을 바라보십시오. 세 사람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치마 입은 여자도 있습니다. 신라 때는 여자도 배를 저었다는 소리입니다. 저승바다에서 노를 그들은 젓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 이 각 여러가지 작은 그림들은 향가 속의 글자들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왜냐? 향가에 고대 인류의 저승바다 문화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향가의 글과 유물이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는 향가의 글의 신뢰도를, 신빙성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향가 속에는 우리의 고대인들의 내세관과 연결되는 문화가 잔뜩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현대에서 저승바다 건너가는 일은 상여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망자는, 이 시청자 여러분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께서는 이 상여라는 배를 타고 저승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상두꾼들이 저승의 뱃사공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내자, 무량수불 전내, 향가 속에 무량수불 전내라는 글자를 추적하다가 아득한 과거 신석기에서 지금 현대까지의 저승바다 문화를 보았고, 멀리 아프리카에서 유럽, 한반도 등 전 세계에 저승바다 문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향가의 내라는 글자가 고대 인류의 내세관을 설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 먹으로 쓰여진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고해를 건너는 뱃사공들의 노젓는 모습이 바로 저승바다 문화, 저승의 뱃사공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량수불 전내에서 내라는 글자가 저승바다 문화, 저승의 뱃사공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향가송 내라는 글자가 인류의 고대 문화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내는 노젓는 소리 애라고 쓰이고 있었습니다. 향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류적 문제로 드디어 사태는 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젓는 또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연속됩니다. 노젓는 소리에 저는 이 글자를 파고들다가 뜻밖에도, 정말로 뜻밖에도 굉장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충격적 발견입니다. 이 애라는 글자가 뜻글자로도 쓰이고 소리 글자로도 쓰이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뜻이면 뜻, 소리면 소리지 웬 뜻글자로도 소리 글자로도 쓰이고 있다는 말이냐? 글자가 뜻이기도 하고 소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도 둘이 반드시 동시에 기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게게, 이것이 뭐라고 충격적인 일이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글자는 엄청난 사태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불을 붙이기만 하면 대폭발을 일으킬 것 같은 다이너마이트 폭탄과 비슷했습니다. 네라는 글자는 뜻글자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뱃사공의 노젓는 모습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량수불 앞에 이렇게 무량수불 앞에 이렇게 노래 가사로 부를 때에는 이러한 소리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자 하나가 뜻으로도 기능하고 소리로도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고스톱으로 말하면 일타쌍피입니다. 두 가지로 동시에 기능하는 문자가 있었던가? 언제 내가 들어본 적 있나? 저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이 시련을 겪던 시절에 일본인 언어학자 오쿠라 신베이가 우리 민족의 노래 향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말했습니다. 향가 공부를 끝내고 말을 했습니다. 향가에 쓰이는 글자들은 일부는 뜻글자고 일부는 소리 글자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에 알게 된 사실, 그가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은 틀렸습니다. 향가 문자는 일부는 뜻글자였고 일부는 일타쌍피 글자였다는 것입니다. 오쿠라 신베이는 말했죠. 뜻글자거나 소리 글자다. 그런데 연구 결과 뜻글자거나 일타쌍피 글자더라, 이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모든 향가 속에 들어있는 글자 한 글자 다 따져보았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 자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향가에는 순수하게, 오로지 순수하게 소리 글자로만 쓰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중 글자, 즉 일타쌍피 글자만 있었습니다. 오쿠라 이론이 틀린 것입니다. 향가의 글자는
뜻글자 이거나 또는 이중글자 일타 쌍피글자였던 것입니다. 오쿠라 이론이 틀립니다. 드디어 100년간 향가 연구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대세를 차지하고 있었던 오쿠라 신베이 이론이 일타 쌍피글자에 그만 급소를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급소를 얻어맞은 오쿠라의 이론이 비틀거렸습니다. 비틀비틀 하다가 그만 링바닥에 벌러덩 쓰러져 눕고 말았습니다. 여기 어느 사찰 100년 묵은 일주문이 있다 합시다. 두 기둥이 일주문을 단단히 버티고 있다가 그중 하나가 와지끈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오쿠라 신베이 이론의 기초 중의 기초는 향가 문자는 뜻글자 이거나 소리글자 다 이렇게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저 일주문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쿠라 신베이의 이론을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 하나는 뜻글자 하나는 소리글자, 이 두 기둥 중 하나가 그만 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소리글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쿠라의 이론이 여기에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지를 몰랐습니다. 조금 더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의 이론에 급소가 있었습니다. 그 급소가 제대로 찔린 것입니다. 일본 학자의 이론이 100년 만에 마침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학자가 씌워놓은 프레임, 색안경을 벗고 이제 순수하게 우리의 향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4-2부에서는 구지가를 둘러싼 음모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가를 둘러싼 음모가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께서도 두 눈 부릅뜨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시청 바랍니다.